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한 수사를 발표한 직후 이재명 후보는 국정감사 정면 돌파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흐름에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여기에서 무엇을 읽을 수 있는지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학수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자, 대통령 입장 발표가 2시였고요. 이재명 지사 기자회견이 2시 반이었단 말이죠. 이 시간의 흐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청와대는 이 지사의 기자회견 일정 자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하고요. 이재명 지사 역시 회견 직후 물어보니까 청와대 발표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점이 묘하게 붙어 있긴 하지만 사전에 입장을 조율하거나 상의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의혹을 두고 정치적 공방만 확산되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로든 국정감사로든 사실관계를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점은 양측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지금이냐에 대해선 당 경선이 끝난 지금이 그나마 대통령이 누구 편을 들었다라는 오해 없이 상황을 정리할 적기라고 판단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도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은 언급이 없었죠. 네, 특검은 국회가 판단할 일이라는 게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다만 오늘 대통령 당부를 보면요. 철저한 수사를 위해 검찰과 경찰이 협력하라는 언급이 있는데 당초 이낙연 후보가 제안하고 이재명 후보도 동의했던 정부 합동수사본부 정도는 고려해 볼 만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오늘 김호수 검찰총장이 검경 담당 수사기관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자, 그리고요. 경기도를 상대로 국감을 하면은 이제 야당의 총공세가 뻔히 예상될 텐데 이재명 지사가 이걸 무릅쓰고서 나오겠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송영길 당대표가 도지사직 사퇴를 권유하며 국감 출석을 만류했었죠. 그런데도 이 지사가 정면 돌파로 방향을 잡은 건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게 캠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 지사 본인이 대장동 사업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국감에서도 잘 방어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후보 확정 직후 도지사에서 물러나 국감을 피하는 모양새가 되면 돌파형 지도자라는 기존 이미지와도 맞지 않을 거란 정치적 셈법도 깔려 있습니다. 이 지사가 출석하는 경기도 국감은 오는 18일 행안위와 20일 국토위 이렇게 2번 열리는데요. 대장동 정국의 정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검찰이 화천대유 김만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돌려보낸 지 만 하루도 안 돼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윤수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자, 김만배 씨를 조사하고 새벽에 돌려보냈는데 속전속결로 영장을 청구했어요. 네, 김만배 씨에 대한 어제 검찰 조사는 14시간 만인 오늘 새벽 0시 반쯤 마무리됐는데요. 집으로 돌려보낸 지 17시간 만에 검찰이 속전속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뇌물 공여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입니다. 앞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뇌물 5억 원을 줬다는 의혹 등 드러난 혐의를 김 씨가 전면 부인하자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줘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는 유 전 본부장과 공범 관계로 적시됐습니다. 김 씨의 구속영장 심사는 모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 씨가 이제 오늘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추가로 입장을 좀 내놨죠. 네, 김만배 씨 측은 조사를 받고 나와서 수사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했다는 녹취 파일을 전혀 들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녹취 파일 김 씨 입장에선 대장동 수익금 분배나 비용 처리를 놓고 자신과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이 주고받은 대화가 담겼다는 핵심 증거이죠. 이 때문에 검찰이 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고 다른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는 등 대응할 기회를 막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씨 측은 녹음 내용을 들려주지도 않고 조사를 진행한 건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우려를 표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오늘도 유 전 본부장을 다시 불러 조사 중인데요.
김만배 씨의 구속 여부가 정해지는 대로 두 사람 간 대질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이 버렸다는 휴대전화를 확보한 경찰이 디지털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교체한 단말기라지만 주요 관련자들과 어떤 말들을 주고받았는지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억 원을 투자해서 1,200억 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을 두고 김만배 씨는 바로 나라고 말했지만 그가 절반은 그분의 것이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김 씨가 오늘 새벽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분을 언급했다는 걸 시인했습니다. 그랬다가 곧바로 변호인을 시켜 그런 적 없다고 다시 번복을 했는데요. 오락가락하는 그분의 실체는 누구인지 조국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으로 통하는 정민용 변호사. 최근 검찰 조사에서 그는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를 자기 것이라 여러 번 말했다는 자술서를 냈습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나온다는 김만배 씨의 언급과 맞물려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김 씨가 천화동인 1호를 놓고 내 것이 아닌 걸 다 알지 않느냐,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배당금 1,200억 원을 챙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유 전 본부장이나 제3의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새벽 김 씨의 검찰 조사 직후 기자들의 질문도 여기에 집중됐습니다. 천화동의 1호 절반은 그분 것 이런 말에 대해서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 말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가요? 더 이상의 어떤 구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 등과 비용 분담을 놓고 다투던 중 자신은 돈을 더 낼 수 없다는 걸 강조하려고 둘러댔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김만배 씨는 이런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난 9일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즉각 부인한 바 있어 이틀 만에 스스로 말을 뒤집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 의혹으로 부각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에 오히려 기름을 부은 셈이 된 걸 뒤늦게 파악한 김 씨 측은 또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장시간 조사를 받아 정신없는 상태의 김 씨가 잘못 말했거나 질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답했을 수 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이 같은 오락가락 말 바꾸기에 앞서서도 김 씨는 정 회계사의 녹취 사실을 당시에 알고도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